안녕하세요. 세종주TV 정문호입니다. 오늘은 고운동에 있는 상가 44평짜리 하나 소개를 드리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건물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아파트 맞은편으로도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그런 프라자 건물입니다. 3층이고요. 감정가가 5억 8천에서 2억 8천으로 절반 이상 떨어진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인근의 임대료 그리고 다시 이 상가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1번 국도죠. 하남과 대전을 잇는 1번 국도고요. 여기가 후보지가 되는 거죠. 프라자 건물이 있는 곳이고요.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 밑에도 아파트. 왼쪽으로는 단독 주택 지역이죠. 전원주택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물건이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밑으로도 이렇게는 어떤 직접적인 배우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직배우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2,500세대 정도. 그리고 학교 두 개를 건너서 밑으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죠. 이게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운동 북쪽에 있는 이 상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빼고 4,500세대 정도를 배우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절대적인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금 이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이쪽에서는 이탈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고운동 북쪽의 주거 지역은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이쪽으로 지금 시립도서관도 짓고 있고요. 또 다른 상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도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4,500세대라는 세대수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절반 정도가 이탈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상권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지대가 위로 올라가는 언덕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오르막길로 올라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다. 바로 다이렉트로 평지로 들어올 수 있는 이쪽이 접근하기 쉽겠다라고 심리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쪽 상권이 힘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현재도 공실이 좀 많은 형국이고요. 쉽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위쪽에 가락 18단지, 19단지가 뭐 입주가 잘 되고 했지만 생각보다 받쳐줄 세대수가 좀 적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5억 8천인데 지금 최저가가 2억 8천이라고 하면 절반 이상 떨어진 거고요. 세종에 그래도 세종시 프라자 건물 3층에 44평 상가 건물인데 이 금액이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물건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로변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래도 대로변에 붙어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이쪽에 호화빈이라는 쌀국수집을 하다가 지금 영업이 중단되고 경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입점 현황을 보시면 지금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 들죠? 건물들이. 시점이 2021년 3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차가 크진 않고요. 맞은편에는 이렇게 정원들이 쭉 보이긴 하는데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은 주차 건물 앞으로 공실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 봐도 공실이 아직까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업종 전략을 잘 세우셔서 보셔야 되고요. 임대를 놓는다라고 하시면 임대 전략도 잘 세우셔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매각기일 9월 29일,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있고요. 고운 에듀프라자 3층에 305호, 대지권 있는 상태고요. 건물 면적은 44평입니다. 감정가 5억 8,400이었고요. 1, 2회 유찰돼서 2억 8,600만 원. 그래서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호합인 우리 그거 같아요. 베트남 쌀국수집 하시다가 영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현장 사진이고요. 입구의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집기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낙찰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소유자 그리고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철거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강제로 철거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우리 강제 집행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인수 그리고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어떤 보관과 처리의 문제,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비용에 반영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황 조사상 법인이죠. 법인이 점포, 직영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나요? 18년 8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임차인, 현황서상 20년 5월 19일이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호합인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직영으로 오픈을 했다가 가맹으로 이분에게 넘긴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던 18년도 그리고 다음 분 2020년도는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늦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그런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한 사건이고요. 채권 금액 4억 9,600, 청구 금액은 27억. 아까 동시에 공동담보물건이 다 같이 경매가 나온 것 같아요. 취하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매각과 함께 밑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관리비가 미납된 게 있네요. 1,700만 원. 엄청 많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공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대신에 전유 관리비,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연체 금액 등은 낙찰자 부담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니까요. 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연락을 취하셔서 이 관리비 금액 중에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 파악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현장 조사 내용입니다. 건물의 상태는 좋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좋고요. 부동산 문의 결과 임대의 경우는 5천에 200에서 250까지 이렇게 맞춰진다라고 하면 좋죠. 현장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분양 가격은 감정가와 비슷하다. 보통 분양가가 감정가로 책정이 되니까요. 이 정도 물건 내역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인근의 임대 현황 한번 체크를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번 경매 물건인데요. 해당 건물 2층에 임대가 하나 나와 있네요. 2천에 120이다. 2층. 전용 30평 정도 되는 상가인데요. 120이면 120만 원을 나눠주시면 평당 4만 원 정도의 재료가 책정이 되겠죠.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번 건물 44평이었죠. 3층이지만 이 금액을 여기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176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예상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물건의 특수성 같은 거는 반영되지 않은 그냥 평당 단가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느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부동산에서는 5천에 200에서 250까지라고 시세를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이랑 현장에서 새로 지금 임대 물건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맞은편에 있는 요 건물에 대한 내역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보셨던 우리 건물 2층처럼 2층에 임대 물건이 하나 있고요. 3천에 25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48평이에요. 전용 면적. 250만 원을 나눠주시면 평 단가 임대료가 5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같은 2층인데 5만 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오른쪽 건물은 평당 4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층에서도 위치라든지 가시성 그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더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44평이었죠. 그러면 4만 원을 적용했을 경우 176만 원이었죠. 그리고 5만 원을 적용했을 경우 22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두 개를 평균 내보면 200만 원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보증금은 3천 정도 해도 무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본 건물은 이 정도 임대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번 경매 최저가는 2억 8천이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을 임대를 놓을 수가 있다라면 3천만 원 상계 처리하고요. 2.5억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대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월세를 200이 세팅된다라고 하면 연간 임대료 2,400, 부자금 2억 5천,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익률 9.6%를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대출을 받으면 10%는 당연히 넘어가는 그런 수익률이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는 확보가 되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이번에는 입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뭐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다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 임대를 이 조건에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임대가 맞춰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형태로 흘러가야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실제로 좀 큰 평수에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3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셔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뭐 3% 우리가 이자만 잡아도 100만 원 이내에 월 비용으로 44평의 세종시 상가를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분들에 대응하는 그런 포지션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임대를 놓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임대가 적당하게 낮으면은 실제로 임대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임대료를 통해서 물건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고운동, 지금 고운동 북쪽에 있는 이 상권 자체가 감정가에서 지금 많이 떨어진 형국인데요. 그런 갭이, 벌어진 갭이 조금씩 다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나 그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심스럽게 이번 물건을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